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중개대상물. 자, 말 그대로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 우리 법에서 직접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 자, 이거. 자, 우리 법 제 3조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 3조에서, 자, 크게 이제 이거예요. 토지, 대표적인 부동산. 그리고 원래는, 자, 토지 정착물 중에 이제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죠. 근데 이제 건축물을 지은 나머지 이제 정착물도 있냐 이건데, 자, 나머지 정착물은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들 이것 말고 또 중개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알아서 몇 개 더 정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령에 맡겨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더 중개할 수 있는 걸로 정할게요. 그게 이제 이거. 뭐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원래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중개할 일이 평생에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격을 취득해.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그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이 해당 법률에 따른 내용 있잖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중개대상물.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네요. 중개대상물은 개공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 정석적인 물건이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이 물건 손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신들은 이걸 업으로 하면 무등록으로 처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만 다룰 수 있는 물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토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인데 토지는요. 지목에 상관없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공시법령 배우다 보면 지적법에서 지목이 28개 있잖아요. 자, 상관없습니다. 또 용도 지역 지정 여부. 그러니까 뭐 개발 제한구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르는 명칭은 많잖아요. 토지는. 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사법상 또 공법상 제한 없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요. 그럼 이제 은행이 거기에 저당권 설정해. 그럼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이걸 사법상 제한 그래. 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세를 줬어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거 상관없어. 팔 수 있잖아요. 공법상 제한.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발 제한구에 묶여 있어요. 자, 군사시설 보호구에 묶여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사고 팔고 해요? 못 해요?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자, 사적 거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런 토지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 법적 거래 단위는 필지란 말을 씁니다. 보통 이제 밖에서는 몇 평 이런 말도 쓰고 몇 제곱미터 이런 말 쓰는데 이제 법률적 거래 단위는 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도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면 꼭 필지냐? 아니요. 한 필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자,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일부분에 대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만일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필지 일부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한 필지 일부도요. 용익물권 설정. 자, 이제 민법에서 배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걸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깐 빌려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빌려서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일부만 내가 빌려서 사용했다. 그럼 이런 경우는요. 얼마든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근데 이 한 필지 일부분도요. 이거
소유권이랄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냐? 이건 안 돼요. 소유권이라면 즉 매매 계약할 수 있냐? 이건 안 돼. 왜? 막연하게 한 토지 일부 사고 판다. 그러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서로 싸워.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 샀다. 무슨 소리냐? 나 당신한테 이만큼밖에 안 팔았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상으로 하려면 경계가 명확해야 되니까 막연한 일부분은 거래 대상이 안 돼요. 또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 자, 이만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해봐요. 자, 돈을 못 갚았어요. 은행이 경매로 넘겨요. 그럼 또 누군가가 경락을 받으면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데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 필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영향을 받는 경우는요, 분필, 필을 나눈다 이 말이야. 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거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부분도 용익물권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세요. 한 필지 일부도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먼저 건축물 먼저 보자면, 자, 먼저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건축물 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연장이랄지 광고탑이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탑 이런 거 있죠. 다 포함하는데 우리가 중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로 건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여기서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랬어요. 판례가. 그럼 그게 뭐예요?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최소한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주벽. 이 세 가지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건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은요, 거래가 동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아까 토지는 필이란 말이에요. 필지. 그런데 건물은 동. 그래서 건물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분 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 우리 아파트나 연립, 빌라 있잖아요. 건물 한 채에 101호, 201호, 301호 다 독립된 세대가 있죠. 각각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한 동에 1호. 그러니까 101호, 201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거 되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시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미등기 건물이랄지 무허가 건물도요, 다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이 판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네, 시험은 이게 잘 나옵니다. 네. 자, 이제 판례가 이걸 중개대상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요, 이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만 하시면 돼요. 자,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이 이제 보통 우리가 건물 얘기하는데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게 될 건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모던하우스를 먼저 짓고 이렇게 지을 거니까 계약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지어지면 우리한테 등기 이전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지을 때까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죠. 즉 분양권 전매. 그럼 이때 이 분양권이 뭐냐 이거예요. 판례가 앞으로 지어지게 될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분양권 거래도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네. 그 다음 2번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자, 아파트 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자, 그래서 이거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청약 통장을 통하여 이제 어때요? 거기에 얼마 금액이 불입되어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또 청약 가점제 해가지고 분양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권으로 당첨이 돼야 돼.
그래서 입주권이 부여된 사람만 분양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주권이 없는 사람은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입주권도 여기 분양권처럼 건물이냐? 아니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들으세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 일종의 순번 대기표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네. 자, 근데 여기 좀 조심할 게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율이나 치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그랬잖아요. 이 입주권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그러니까 이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지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때요? 입주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짓는 것은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럼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주권, 여기서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분양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하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양권이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주군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철거하니까 다른 데서 옮겨서 집을 지으시오 하고 대체 토지를 주는 거 있어요. 그걸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대토권은 뭐라고 그랬냐? 판례가 이거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구나 이러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나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다.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이거 세차장 구조. 우리 셀프 세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칸막이만 해놓고 차 끌고 들어가서 세차하는 거. 이런 것도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그러니까 볼트만 끌리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벌써 이거 뭐예요? 컴퓨터나 에어컨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이거 결론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건 나와. 이건 이제 박스 처리해가지고 중개대상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건물을 제외한 정착물인데요. 자, 이것은 가볍게 보세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보통 나무, 임야에 자라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또는 교량, 담장, 도로. 자, 이런 것들은 토지에서 분리하는 순간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이제 이 명인 방법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날 등기 제도가 없을 때 옛날 관습적으로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표시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야가 있으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울타리를 쳐요.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어때요? 뭔가 페인트로 겉에 표시한다든가 명찰을 단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걸 이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인데 이런 경우는요. 소유권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당권으로는 안 돼.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공시 기능을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타리를 누가 뜯어버린다든가 명찰을 뜯어버린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당권은 안 되고요. 소유권만 된다는 것만 조금 조심하세요. 자, 물론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임목 같은 거 이거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뭐랬냐?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시제된 등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내 거야. 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조경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경사업하는 사람이 남의 토지에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이건 이제 당연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데 이렇게 임목법에 따라 뭐 했다? 등기한 걸 말한다. 그럼 이렇게 임목 등기를 하는 거는요. 자, 먼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 있잖아요. 토지도 토지 대장이 있고 등기부.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 임목 등록 원부.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러면요. 이렇게 토지, 한 필 토지 전부에 자라고 있건 일부에 자라고 있건 상관없어요. 나무 몇 그루 되어야 되느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또 수종, 나무 종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등기. 예.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토지상에 자라고 있는 이거 나무가 임목인지 아닌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야 토지 거래하는 사람이 이 나무도 원래는 토지 부합물로 취급해서 같이 딸려서 소유권 넘어오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토지 등기부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등기부 이거 알아두세요. 이것만. 표지부에다가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임목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이런 경우 아, 등기부 때 보고 임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면요. 당연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 대상이 돼요. 자, 특히 저당권도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니까 토지를 팔았어요. 또 토지 지상권 처분했어요. 그래도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임목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이 딸려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임목을 저당 설정했을 때 이게 이제 나무만의 특징인데 자,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요. 그 임목을 먼저 보험에 붙입니다. 자, 임목을 한마디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다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성냥개비 하나를 딱 그 산불이 나고 다 타버려.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어때? 소실돼. 그럼 저당권자는 아무런 권리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더라도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거기서 돈 받아간다 그 얘기. 그 다음 누군가가 또 이걸 나무를 벌채했네. 그래서 다 반출했어요. 그래도 이 분리된 수목의 저당권이 미칩니다. 왜? 목재의 가치가 남아있으니까 분리하더라도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 누가 이렇게 벌채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2년이 남았어. 근데 그때까지 비 맞고 눈 맞고 나무가 썩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으로 환가한다 그런 얘기. 대신 이제 경락대금은 이를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배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채권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 놔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매는 먼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거기 했던 거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임목도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민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토지와 이 수목이 동일한 소유였는데, 자 이 토지와 이거 동일한 소유자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토지와 이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정지상권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민법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요. 네.
그 다음 재단을 보겠습니다. 재단. 자, 이것도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자, 재단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야 은행은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 낱개로 하나씩 하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묶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장재단 예를 듭니다.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하는데 일단에 여기 이제 하나의 묶음이라는 얘기. 일단이란 말은 일단이란 말은 하나의 묶음을 얘기하는데, 자, 이 하나의 묶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건물도 있고요, 공장 부지 토지도 있고요, 기계도 있고요,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한 개의 부동산처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가 하나의 물건처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린다, 즉 사업 자금 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고 만든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팔거나 저당권 설정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그걸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등기를 만들었어. 자, 하나로 묶어가지고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재단 등기를 했다면 늦어도 10개월 이내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개월 이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재단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체.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돌려서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재단 목록에 들어있는 물건은 낱개로 팔 수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냐? 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재단 구성물, 특히 만약 이 구성물이 부동산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 자체, 자, 공장 건물 있다고 해봐. 그럼 이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동산이니까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재단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등기 용지 중에 여기 이것만 체크하세요. 관련구 사항란에 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갑구, 을구란에 이 물건은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갑구란에 보통 우리가 소유권을 기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권은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이건 갑구란에 써야 되겠죠. 자, 공장 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부지는 내가 다른 지상권 설정해 가지고요 50년간 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을구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이게 재단에 속해 있다. 이렇게 써주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 관련구 사항란에 재단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적어주라. 그래서 빼돌려서 팔아먹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두 개. 자, 이런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 자,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임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 팔거나 이렇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대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건 파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광업재단은 따로 안 봐도 돼요. 공장대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간단히 정리해줘. 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법에 규정된, 자, 토지나 건물만 놓고 봅시다. 그럼 토지, 건물이기만 하면은 다 중개대상이 되나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요. 자, 사적 소유로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개인 대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해야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래만 가능하면 상관없어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중개가 개입되는, 즉 여기 이렇게. 그러면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어야 아하, 이 물건을 중개 대상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있건 사법상 제한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건 봐보세요. 포락지가 뭐냐면 물에 잠긴 땅.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이었는데 물에 잠겨버리면 이거 권리가 사라집니다. 바닷가 이런 거 국유예요, 국유. 또 도로 예정지 공유지. 공짜가 들어가면 뭐예요?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문화재도 국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예, 국유나 공유재산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공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채굴 광물. 자, 내가 이웃 사람한테 임야를 한 5,000평을 샀는데 그 임야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금이 묻혀 있어. 자, 이 금 누구 거다? 국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무주, 주인이 없는 부동산. 자, 내가 우연히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무인도를 하나 발견했어요. 누구 거다? 아니, 국가 거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박스에 내린 내용을 이렇게 한 서너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만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문제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